안녕하세요. 이제 2.2절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좀 건너뛰었죠. 1장의 마지막 절을 누락된, 유실되는 바람에 그것 제 강의를 해서 올렸고 이제 다시 2장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에서 배울 것들을 좀 먼저 좀 그 사례로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로 들여다봤고 이제는 남은 절들은 이제 그 사례로 봤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가 구체적인 건데 여기는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2.1의 두 개의 확률 변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x는 a고 y가 b가 될 확률을 이렇게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썼죠, 그죠? 저는 사실 이 표기법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 표기법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썼겠죠. 저는 이제 이런 표기법보다는 가능하면 약간 영어면은 이런 식일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논리기호를 쓰면은 이럴 것 같은데 아, 이거 Y지? Y죠? Y죠? Y를 막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여기도 Y죠?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맨 앞에 게 이제 정식이고, 뒤에 것도, 이 뒤에 또 쓴다고, 이거 엔드니까 엔드는, 햇은 뭔지 영어다. 맞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거랑 오른쪽 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표기법이고, 왼쪽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조건을 지정하고 모든 조건이 동시 성립하는 결합 확률이라고 합니다. 결합 확률. 근데 제가 왜 결합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나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동시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동시. 아마 그랬던 것도 같아요. 엔드 조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좀 더 특별하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됐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죠. 동시란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와닿긴 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인하인 경우, 그러니까 PA거나 PB거든 그런 확률을 주변 확률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뭘 알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합 확률과 주변 확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뭐, 어쨌든 식이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도 식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PA 쓰는 A, Y는 B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수식은 레이텍이 아닙니다. 이거 아스키메스로 치는 거예요. 네, 그냥 레이텍으로 이렇게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스키메스로 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이 아스키메스 제가 쓰고 있는 아스키메스 플러그인은 그 공식이라고 인줄 알고 그 대표적인 그게 아니고 제가 좀 고친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게 뭐 어떤 차이가 나냐면 보통 그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메이저와 아스키메스 그 플러그인은 여기 그 엔터를 한번 치면은 안 넘어갑니다, 수직이.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스키메스를 이 옵시디언에서 강의할 때 주로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줄이 넘어가 버리면은 줄이 넘어가려고 해서 두 줄을 치면은 너무 화면이 좁아요. 게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글씨를 좀 키워놨잖아요. 지금 최대한 키운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보다 더 키우긴 좀 곤란해요. 곤란한데, 이건 이제 저도 보기 편하고, 여러분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화면에서 좀 더 보기 편하고, 글씨가 큰 게 보기 편하죠, 그죠? 그리고 뭐 저희가 여기 내용을 많이 쓸 게 아니니까. 자, 그런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단독 확률이 주변 확률이래요. 네네네. 저는 이 주변 확률이
저는 제가 좀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PAA거나, 이거는 사실 이렇게 오화로 하려면은 영어로 쓰던지, 그죠?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논리기호로 쓰려면 이렇게 쓰던지, 그죠? 자꾸 Y를 안 쓰고 제가 확률변수를 자꾸 하나로 쓰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저는 주변 확률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이게 주변 확률 아니고요. 주변 확률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식처럼, 이 동시 확률 혹은 결합 확률에 대비해서 엔드 조건이 없는, 그죠? 단독으로 나와 있는 이런 단독 확률은 어떤 확률 변수 하나에 대해서 확률을 따지는 거를 주변 확률이다라고 한답니다. 대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옆에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쭉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제가 뭐 책을 다 읽어드리기는 좀 곤란하죠. 아무래도. 그죠?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 예제들은 친절하게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2에 확률 변수가 이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인 케이스, 세개 이상 그 이상인 경우에 더 많은 확률 변수라는 절에서 이제 몬티올 문제까지도 확률 변수가 세 개입니다. 몬티올 문제는 그죠? 네, 두 개죠.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세 개, 죄송합니다. 세 개입니다, 세 개. 왜 이러지, 내가? 제가 지금 책을 보면서도,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답 문의 X, 도전자가 선택한 문의 Y, 사용자가 열어보인 문의 Z. 와, 이러니까 완벽하네요. 그죠? 이러니까 뭔가 정말 딱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딱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표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 확률이라는 용어는 상대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YZ가 세 개의 확률 변수가 있는 경우에 그 세 개 확률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혹은 결합 확률이 다 나열된 결합 분포를 보면 이제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것도 엔드 조건인 거죠. 그것도 상대적으로 주변 확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오늘은 되게 금방 끝나겠는데? 예, 예상하지 못했는데, 주변, 아유, 죄송합니다. 이 결합 확률이랑 주변 확률을, 이 용어 자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진 사실 못했어요. 이 확률과 관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특히 주변 확률은. 이제 다시 또 보면 들릴 수도 보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나 이랬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결합 확률 또는 동시 확률 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 주변 확률이라는 용어를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책들을 보거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이제 더 많은 거는 그냥 더 좀 복잡한 케이스, 몬티올 문제, 이게 써놓을까요? 몬티올 문제를, 몬티홀, 몬티홀, XYZ로 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내용이 되게 길지 않네요. 물론 뭐 책에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책의 내용을 막 다 나열해 가면서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요약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네요. 너무 짧게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엔드 조건, 엔드 영어 엔드 그리고 조건으로 발생하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결합 확률이다. 확률 변수들이 결합했다는 뜻인 거죠. 결합 확률이다라고 부릅니다. 동시 확률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자연스럽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확률 분포라는 거는 확률 변수 없이 얘기가 나오진 못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혹시 잠깐 복습 차원에서 또 우리 복습을 또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하자면, 이걸 띄워놓고 딱죠. 자, 됐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옆에다 두고, 이게 메인이니까, 여기 서브죠. 자, 확률 분포 여기 보시죠? 확률 분포는 저기 오시는 것처럼 확률 공간이 먼저 주어져야 되고요. 그죠? 확률 공간이 먼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P가 바로 여러분들, 이게 확률 칙도죠. 그죠? 이건 칙도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X라는 거 있죠. 확률, 요게 확률 변수죠. 이름이 변수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영어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에 심지어. 참 이름이 참 별로죠. 그죠? 확률 변수란 말 자체가. 랜덤이라는 말도 사실은 확률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뭐 probability 영어로 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쩌자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무작위 변수 이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된 거고요. 어쨌든 확률 변수라는 거는 사실은 함수입니다. 사실은 함수고요. 만약에 우리가 확률 변수를 그야말로 변수라고 좀 더 집중해서 보려면 이 확률 변수의 함수적인 요소 중에 이 치역 또는 공역, 사실은 공역보다는 치역이라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왜냐면 실제로 함수값 존재하는 쪽이 더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쪽을 얘기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는 참 재밌는 게 함수지만 정역보다는 이 공역 쪽, 치역 쪽에 관심이 더 많아요. 제가 이제 공역 치역이란 말을 계속 같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함수는 지금 여기 쓰시는 함수 표기법에 따르면 이 화살표 오른쪽은 공역이라고 해서 코도메인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게 도메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역이에요, 역. 어떤 구역할 때 역자, 그죠? 예. 그래서 정의역이 원래는 조금 더 줄이면은 정역이라고도 합니다. 정역. 그러니까 정해진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그렇게 그냥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역이라고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라임이 잘 안 맞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제 라임을 맞추려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역이라고 안 하고 영역이라고 안 하고 도메인을 정역이라고 하고 혹은 조금 더 길게 해서 정역이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는 정역이라고도 쓸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역이라고 해도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영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도메인이라는 말을 이 수학 말고요. 이 정역이란 말 말고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도메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 뭐죠?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할 때는 그 도메인이 보통 서비스의 어떤 단위라고 해야 될까? 서비스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굳이 한국어로 하자면 이제 분야, 영역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영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물론 수학에서 이 함수의 정의역 말고요. 다른 곳에서 도메인을 영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수학에서조차도.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의역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수학의 용어 중에 코가 붙은 게 많아요. 도메인, 코도메인, 뭐 파이나이트, 코파이나이트 뭐 이런 게 꽤 있거든요. 뭐 리미트, 코리미트. 그래서 코자, 뭐 프로덕트, 코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코가 붙은 게 많은데 이 코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그죠? 번역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꼭 하나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의 코도메인은 같이 다닌다는 뜻으로 공이라는 거 있죠.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도메인을 공역이라고 저희가 한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코가 무조건 공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파이나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한한 그거에 이제 코가 붙으면 반대말 아닙니다. 무한하다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유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파이나이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곱이죠. 프로덕트 있으면 코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보통 쌍대곱이라고도 여곱이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하고 그렇거든요. 일본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프로덕트 자체를 곱이라고 이제 저 한자로 적이거든요. 아마 발음은 아마 적이 아닐 새끼라고 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역인데 또 이제 이거를 공역 영어로 코도메인이라고 하지만 또 레인지 혹은 이미지라고 해서 치역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이제 그 치역의 한자 치는 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값인데 그러면 이 코도메인 이 공역이랑 레인지 이 치역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이 함수를 표기할 때요. 이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집합이 함수값을 다 모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함수값이 다 모은 게 치역이에요. 함수값을 다 모은 게 아니고 함수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모인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왜 하필 그렇게 하냐. 할 텐데 물론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집합으로 치면은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영역이죠. 네, 포괄적인 범위의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한 종류의 함수만 다루는 게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함수를 다루고 싶은데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떠한 정역과 어떠한 공역을 갖고 있는 함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들이 공역과 치역이 항상 같을 필요가 없어요. 예,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달라도, 그죠? 달라도 그건 함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는 좀 더 함수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치역이 아니고 공역을 쓰는 거예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확률 변수에서는 사실은 치역의 값과 그 함수 값이 더 관심이 많죠. 그죠? 대응을 못 받는 공역의 값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자, 그렇고 이 확률 변수는 그냥 함수가 또 아니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가측 함수라고 부릅니다. 메저러블 펑션. 왜냐하면 이 공역과, 아니, 정역과 공역이 단순히 집합이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 이게 잘못 썼네. 그것도 고쳐야지. 자, 네, 그 써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 때 이 함수가 어떤 구조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기는 해요. 네,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측 함수는 이 정역과 공역의 가측성, 가측이라는 구조를 보존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상의 경우에도 위상을 보존해 준 함수인데 이렇게 위상을 보존해 주는 함수가 의외로 이름이 위상 보존 함수 아니고요. 위상 함수 아니고요. 연속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연속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죠? 자, 어쨌든 특별한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확률 공간, 특히 확률 공간의 세 번째 요소, 굉장히 중요한 측도, 확률 측도, 그리고 확률 변수. 이렇게 주어져야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필 확률 그 분포를 얘기할 때 확률 변수를 항상 먼저 얘기하냐? 그러면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서 그런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률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 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얘기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합 확률의 분포 쭉 알아볼 수 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얘기를 자, 한번 복습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다음으로 가야죠. 조건부 확률. 아하, 조건부 확률. 그죠?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조건부 확률을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뭐 엄청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죠?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건부 확률도 그냥 복습하는 수준이지. 여러분들 혹시 조건부 확률이 뭐였지? 기억이 안 떠오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냥 이미 배웠기 때문에 조건을 어디다 쓰냐에 달려있긴 한데 이렇게 씁시다. 이게 조금 더 모양새는 조금 아름답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수식이 조금 예쁘질 않아서 순서가 조금 예쁜 순서 A, B로 나가는 그 순서를 좋아하시면은 이게 써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순서가. 네, 그렇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특히나 이 교집합은 경합치 성립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BA라서 상관없어요. 이건 진짜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물론 조건부 확률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이 분모가 지금 그죠? 예,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요 사건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B일 때랑 A일 때 당연히 달라지겠죠. 위는 똑같더라도 그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여기 교환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요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식만 봐도 B라는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B일 때 A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 원래는 이 PB가 없으면 그냥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일어나는 확률이 다가 아니고 이 B가 있죠? 이 B가 분모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B라는 사건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까가 이제 우리 이전에 그 땅 면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이 1인 경우는 여기가 사라지겠지만 전체 면적이 1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면적, 확률은 대체로 아무래도 그 전체 확률이 1보다 작겠죠. 그죠? 뭐 같아도 됩니다만, 작겠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그냥 PA 뭐 교집합 B 이렇게 합시다. 이거의 확률이 만약에 3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PB가 있잖아요. 1인 경우에는 그냥 고스란히 3분의 1 나오겠지만 이게 3분의 1인데 밑에가 1보다 작은 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체로 1보다 작죠. 그런 경우에는 되려 위의 수가 커집니다. 그죠? 커지죠.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자, PA 땡땡 B는 땡땡이란다. 교집합 B는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PB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기분 B, PA 기분 B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번분수죠. 번분수가 지저분하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번분수 계산해보면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곱끼리 곱해서 분모가 되고 밖에 곱끼리 분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때요? 그냥인 3분의 1보다 크죠? 그죠? 무려 2배나 큽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PB가 역수로 곱해졌다는 얘기예요. 역수가 2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독으로 그냥 P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보다 이 조건부 확률,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잘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죠? A가 B랑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과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B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죠? B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확률을 계산한다는 뜻인 거죠. 참 재밌는 생각이죠, 그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만들어낸 거긴 하거든요. 그죠?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책은 다 모든 걸 다 면적으로 확률이니까 확률을 면적이라고 있잖아요. 다 면적으로 취급해서 실제로 면적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완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각이 새록새록 하실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죠. 근데 덕분에 분수 계산도 간만에 번분수도 또 계산해보고, 그죠? 네. 언제 이런 거 계산해보겠어요. 그죠? 번분수. 자,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됐고, 물어보니까 잠깐만, 섹션을 아직 제가 잘 안 썼네요. 2.3.1이 있었나 본데요? 제목을 써야죠, 그죠? 2.3.1이, 조건부 확률이란, 이런 거였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서브 섹션이지만, 서브 섹션은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결합, 분포, 카운트점을 못 찍어가지고 조건부 분포.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포입니다. 아까는 확률이었잖아요. 세 개가 다 확률인데 이제 이거는 분포를 보자는 거예요. 그 확률을 다 모은 것들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일이 벌어지나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 거의 그냥 그 수식적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인 게 많고 왜 수식적인 게 많냐면 사실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 여기 책에 이 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수식을 조금만 또 바꿔보면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분모를 그냥 분모 PB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개의 요소가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PB와 PA 기분 B를 알면 PA 교집합 B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정보 중에 사실은 꼭 필요한 정보는 두 개라는 거죠. 한 개라고는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알고 싶다면, 그죠? 세 개를 다 알고 싶은데 그 세 개를 다 알 수 있는 가장 그 최소한의 조건은 세 개를 다 알면 물론 당연히 세 개 다 아는 거니까 그 문제가 아닌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아도 나머지 한 개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 개 다 아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개별 확률이랑, 그죠? 개별 확률? 주변 확률이죠? 네, 주변 확률과, 뭐 주변 분포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조건부 분포가 주어지면 저희는 결합 분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하겠죠? 케이스, 조합의 케이스가 다 가능할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박스글에 재밌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책이 이제 많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책이 전체가 이 책이 좀 양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PDF로 한 400장 정도 되거든요. 400장짜리 지금 770장이면은 47, 한 7분의 1 많은 6, 7은 40이 한 6분의 1쯤 온 거예요. 네, 6분의 그래도 적게 온 건 아니네요. 6분의 1이면. 그죠? 어쨌든, 하지만 절반 넘지 않았고, 아직 사실 굉장히 초반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음. 곤란하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뭐 쉬운 거 어려운 걸 쉽다고 뻥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공부를 나름 성실하게 했고 책도 다 봤는데 근데도 나는 이게 뭐 하는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건 뭐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요. 어,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진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가고 싶다는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 없지만,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으시면 너무 그거를, 미련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 특히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이걸 진짜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대체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하는데, 배우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해도가 떨어져도 그렇게 사실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고, 어, 조금 좀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계속 나가보세요. 예, 계속 나가보다 보면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수학이라는 거에 뭐 통계도 수학이니까 앞에 게 잘 탄탄하게 안 다져졌는데 뒤에 걸로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 앞에 있는 거 다 이해해야 그 다음 걸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거 있죠. 전에 거에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음, 누군데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뭐 한도 끝도 없을 뿐더러 공부가 굉장히 좀 느려집니다. 뭐 느린 게 문제냐? 느린 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사람마다 공부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러닝할 때 뭐 기본 한 8 정도에서 조금 힘들면 7 때도 놓고 그 정도 하거든요. 실제로 야외에서 뛸 때는 페이스가 더 좀 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거든요. 근데 뭐 사실 빠른 거 전혀 아니죠, 그죠? 뭐 옆에 보면 막 10, 뭐 12, 뭐 15 난리 났어요. 그렇게 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고 예를 들면 제 옆에 분이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10으로 뛴다 그러면은 나는 8인데 그럼 저 올려야 되니까 속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마치 그 러닝 메이트처럼 페이스 메이커를 삼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뛰다가 옆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에서 자극받으려고 덩달아 열심히 뛰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죠. 그죠? 예, 만약에 오버페이스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 페이스대로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게 본인 페이스대로, 본인의 학습 속도라고 할게요. 본인의 학습 속도대로 가는 것 자체는 당연히 다 맞는데, 문제는, 그 속도로 가다가 본인이 좀 뭐랄까,
계속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예요. 아니, 천천히 편하게 가는데 왜 지속이 안 되냐? 천천히 편하게 가는 게 지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편안하게 가는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공부할 때 쉽게 쉽게만 해서는 사실은 뭐랄까, 그 성장통을 겪지를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자극이라고 내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고, 뭐 사실 고통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너무 뭐 크다고 해야 되나? 내가 실제로 오르지 못할 정도의 갑작스럽게 그렇게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그런 게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 공부하셨는데, 극초반이고, 근데 지금도 벌써,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물론 본인에 맞는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했는데, 진짜 나는 무슨 시 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이게 뭔가 돌이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거기 뭐 혹시 책이 남아있으면 그 책을 다시 본다든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그 PDF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든지, 뭐 교과서를 꼭 안 보셔도 됩니다. 교과서가 아닌 다른 뭐 쉬운 어떤 설명책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그런 거 통해서 일단은 그 본인이 그동안 그 공부했었지만 이제 조금 까먹었거나 갇혀져 있었던 그런 것들 확률에 대한 거를 좀 다시 깨우고 확률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그 확률을 할 수 있는 확률 통계할 수 있는 몸을 좀 만들어야 돼요. 몸을 만드는 게 좀 정신을 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책이 지금 프로그래머를 위한 확률 통계지 뭐 생초보를 위한 확률 통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진짜 완전 다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상기하면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그래서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이거 뭐 강의를 무슨 뭐 실시간 라이브로 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여러분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스피드, 속도, 페이스에 맞게 하시고 하면서 도저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에서 이해를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얻으시고 다시 오셔서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점에서 이제 2.3은 내용이 좀 많죠. 어, 등호 이외의 조건에서도 마찬가지. 제목이 조금 좀 너저분한데,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확률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그 뭐는 X는 A, Y는 B 이런 식으로 등호였잖아요. 등호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면적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면 되는 거지. 영역. 그죠? 그런 거지. 그게 꼭 등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사실 자연어도 돼요. 자연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3.4를 보면, 4점 보면은 3개 이상의 확률 변수.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 경우에도 3개건 4개건 확률 변수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게 뭐 제약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떨떠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래 정의됐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몬티올 문제의 경우에도 이런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는 이제 조건부 결합 분포의 분해라고 그래서 이 결합되는 걸 다시 이제 분석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막 살벌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뭐 엄청 뭐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베이스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가면 베이스 정리를 하지 않고 다음 이제 또 베이스 정리를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베이스 정리 예고편을 좀 해드릴게요. 예고편을 해드릴 텐데 어,
이 베이스 정리는 단순히 베이스 정리여도 정리지만 이 확률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음, 음,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그 트랜스포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 모델 트랜스포머가 베이지언이냐 아니냐 베이지언이라고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의 관점으로 확률을 다루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논문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크게는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도대체 그런 거에서 도대체 베이스주의, 베이지언이라는 도대체 뭐냐인 거죠. 지금 이 베이스 공식, 베이스 정리와는 별개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우리가 확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인데 지금 혹시 이제 이것도 대충 이제 예고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확률은 뭐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배웠잖아요. 한 6분의 1 배웠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6분의 1 배웠는데 지금까지 생각하는 배운 바에 따르면 확률은 뭡니까? 물론 이 책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확률이 뭐냐는 그 질문 하나를 답하려고 써내려 나간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기본적으로 확률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3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 그죠? 그 일어나는 정도가 뭐 크면은 1에 가까운 거고, 1이 될 수도 있고, 절대 일어나는 거죠, 항상.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은 뭐, 주당창 앞면만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앞면이 그냥 당연히 나오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앞면만 나온다라고 하고, 그걸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0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야,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관찰하고 그 관찰한 하를 바탕으로 이 확률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확률 공간에서의 이 시행, 결과, 측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소 약간 조금 그 경험적이에요. 뭐 실험적이라고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임피리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써서 뭔가를 하고 그 뭔가를 한 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뭐랄까 귀납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사례를 이제 우리가 추상화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죠? 주사위, 동전, 예를 들면, 이게 보통의 동전들은 대체로 앞면과 뒷면이 고르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동전을 많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동전은 좀 그렇다. 주사위를 합시다. 주사위는 진짜 그렇게 만들죠. 그죠? 좀 이상하게 한쪽 숫자가 많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주사위를 던져보면 또 눈이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인간 세상이 그런 식으로 쭉 이제 그 확률을 바라보다가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시행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 사실 솔직히 많죠. 뭐 전염병이 퍼진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전염병을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뭐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전염병이 퍼졌을 때 얼마나 죽나 보자. 이거를 막 전염병을 퍼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으로 사람이 시행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라는, 어떻게 하면 예측인 거죠. 그죠? 예측에 대한 게 조금 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확률도 다소 예측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일이 나올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사위를 우리가 사실은 던져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게 뭐 몇 가지가 있는지 다 알고 어 그렇게 이제 그럴 때 즉 신이 시나리오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우리도 그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복제했다고 그럴까요? 훔쳐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그죠? 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주사위 놀이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아인슈타인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제 그거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양자역학을 깔려고 하는 얘기지 지금 이 확률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 취지로 좀 아전인수를 해서 끌어오자 보면은 C는 이미 주사위를 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다 게임으로 게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C는 이미 세 개를 여섯 개로 예를 들면 여섯 개로 나누고 그 여섯 개에 하나는 1, 하나는 2, 하나는 3 이렇게 여섯 개 각각에 대해서 세 개에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계에서는 1이 나오고 이 세계에서는 2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네가 어느 세상에 사냐에 따라서 1이 나오는 세상에서 1을 볼 수도 있는 거고 2가 나오는 세상에서 1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어느 세상에 속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C는 알지만, 솔직히 C는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 세팅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얘기인데, 이렇게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확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어, 뭐 미래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죠? 뭐 동전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다 사실 그런 거죠. 뭐 그죠? 근데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할 때 그 예측을 무슨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내일 비 옵니다 이조차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 올 확률이 뭐 높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요거 오늘 배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까먹으셨으면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단순히 B와 A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B와 A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조건부 확률의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분자지만 분모인 조건 확률, 그죠? 그 조건에 대한 확률이 이제 분모가 되면서 더 대체적으로 더 높은 확률이 조건부 확률에 부여가 됩니다. 그죠? 자, 그 얘기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A 사건은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체로는, 그죠? 대체로는 그런 거죠. 자, 얼마나 더 잘 일어나냐, B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대체로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건,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 뭐냐는 거죠. 그죠? 예,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B라는 원인의 A라는 결과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원인이냐라는 것도 관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나한테 원인을 주고 그 결과가 확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대로 결과가 나오고 그거가 원인이 뭐냐라는 거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 하고 싶어지죠? 하고 싶어지죠, 그죠? 당연히 하고 싶어지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이따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